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참 조정이 좀 가슴 아프긴 한데 또 두 발 앞서가려면 한 발짝 물러설 때도 필요하겠죠.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주식이 하면 뭐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미국 주식은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 꽤 많는데요. 물론 일정 수는 맞습니다.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맞는데 문제는 미국 주식도 주식일 수밖에 없겠고 주식의 성격상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위험은 내포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특히 초보 투자분들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없는 상승 없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연초 들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초보 투자분들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렇게 된 것은 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구전속이나 상승했거든요.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에다가 홍해 사태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리세션 우려는 3년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 주제는 애플과 테슬라 등의 주가가 부진한 것도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2, 3주 전만으로 회귀해 보면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청 오히려 좋았죠. 이렇게 된 것은 5년 5%까지 찍었던 10년물 금리가 3%대로 급속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잇따른 회복세를 보였고 또 소매 판매가 계속 긍정적이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았고 고용시장도 약간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FOMC에서 발표된 2024년 올해 금리 인하는 한 3번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월가의 투자가들은 매일매일 차이가 있지만 6번 내지 7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을 오늘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금리는 한 2, 3일째 또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 달러는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달러 원은 1340원, 50원이고요. 혹시 요즘 달러랑 엔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149엔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제일 비쌀 때가 154엔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속도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겠고요.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물론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시나리오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요. 미국은 강력한 경제 성장률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충격이 외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렇고 미국의 경제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탄력적으로 계속 좋거든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아주 죽은 게 아니고 여전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의 최소한 속도나 어떤 폭을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좀 그것보다 생각보다는 좀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미국 자체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12월에요. 예상치 못하게 조금 더 증가하는 속도로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재촉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블랙락도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롤러코스터 같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도 메시지를 내고 있었는데요. 블랙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인플레이션 하락이 롤러코스터의 급상승하고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뒤흔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 한 해 시장은 완전히 기대와 정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금 자만을 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조정이 없다라는 식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 보인다 하지만 연초 대비요. 지금까지 최대 하락폭은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3%의 주가 고점 대비 하락을 걱정하고 겁낸다고 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의 선택도 좀 선별적으로 잘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에 쏠리면서 3배, 4배 그리고 떨어지는 거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런 것 좀 자제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난 연말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주식시장 생각보다 괜찮네? 약간은 쉽네라는 방심의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약간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냉정하게 숫자만으로 따져봤을 땐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 연말 소비 시즌 효과일까요?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버프가 좀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일정 수는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이 부분은 12월 달에 발표됐더니요. 그리고 12월에서도 올해도 이제 계속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할 때는 미시간 소비자 대학에서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요. 그리고 상무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도 이미 일정 수준 예견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의 쇼핑 시즌에서도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 그 예상치 자체가 전월에 0.3% 증가해서 이번에는 0.4% 증가 예상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0.6%의 소매 판매의 증가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금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국도 지금 어렵다 다른 얘기도 많이 듣고 계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지만 실제로 미국의 소매는 왕성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은요, 이번에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일반적인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는 마찬가지 그리고 온라인 유통 물론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동차 매장에서의 소비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소비자들은 여기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을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늘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임금 인상이라든가요.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면서 구매력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체의 당초 예상 자체도 높았었는데 그 이상으로 소비를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매 판매를 주간 임금의 상승률이라든가요. 소비자 가격의 상승률과 같이 보면 소비자 가격의 상승률은 좀 둔화됐죠. 그런 와중에 임금 상승률은 계속 꾸준히 유지됐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 결국 소비의 상황이 여전히 유지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쪽에서 소비가 더 늘어났냐라는 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레스토랑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해서 외식이라든가 바 뭐 이런 거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호텔 이런 거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자제품점입니다. 베스트바이가 됐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하이마트 그리고 전자제품에는 일반적인 뭐 TV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헬스용품이라든가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샴푸라든가 뭐 목욕용품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전반적인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반면에 거의 1년째 계속 일반적인 얘기지만 가구 있죠. 가구.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가구라든가 그런 장식재 이런 것들은 좀 재미가 없고요. 휘발유는 휘발유 가격 인하에 따라서 전반적인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 소비 활동이 아주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요. 이 오늘 따로 차트 준비 안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매 판매 가서 소비를 할 때 물론 현금 갖고 쓰시는 분도 계시죠. 굳이 현금을 찾아서 현금을 쓰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카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을 딱 보고 느끼신 거가 뭘 느끼셔야 되냐면 현금이 아니라 뭔가 카드를 쓴다는 거. 그리고 어디 가서 많이 쓴다? 뭐 코스트코로 가건 뭐 월마트 가는 거거든요. 오늘 보시면요. 코스트코랑 기자가 다시 한번 사상체 효과를 갑니다. 그게 바로 미국 경제의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발표에서 나왔던 어떤 기업별로 온도차가 있다라는 해석 기사까지 잠깐 같이 보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오늘 이 기사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갖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룰루레몬과 에버크럼비의 피치는 연말 매출의 추정치를 상회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룰루레몬 약간 쉬고 있지만 에버크럼비의 피치는 지금 20년 만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겠고요. 반면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선호하는 나이키들은 아쉽지만 지난 연말에 나이키는 매출 목표를 하향한 것이 있었는데 그 옆바퀴 인해서 최근 들어서도 재미가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일정 수준 안타까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인사이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헬스케어 섹터 준비했습니다. 올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헬스케어 섹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 위원님 연결이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헬스케어 섹터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헬스케어 섹터가 변동성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최악의 sek터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오히려 굉장히 좀 강한 섹터로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한 5에서 6% 정도 반등한 종목들도 있다고 하던데 헬스케어 섹터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위원님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위원님? 네, 그 전반적으로 보면 헬스케어 섹터 중에 우리가 좀 볼 만한 것들 참고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가 금년도로 가장 선방한 것을 많은 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섹터가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최악의 섹터 중 하나였다는 데부터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았던 것이 그 다음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았던 것이 가장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S&P 500이 작년에 24%가 올라갔었거든요. 반면에 헬스케어는 오른 것이 없습니다. 0.3%밖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또 하나 연초에 있었던 JP모건의 헬스케어 인베스터 컨퍼런스에서도 상당히 꿈과 희망을 우리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작년에 벤치마크 대비 오히려 부진했고요. 오히려 금년에 6% 이상 반등이 컸던 주식을 선별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작년에 올라간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시장 대비 졌지만 올해는 오히려 시장 대비 오히려 앞서고 있고 특히 시장 평균, 헬스케어 전체 평균보다도 더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좀 쉽게 접근하실 만한 것들 알려진 것들이 머크라든가 모더나 그리고 메드트로닉 등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고 공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차트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무난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섹터별 ETF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대표 ETF는 XLV라는 ETF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종목들뿐만 아니라 XLV ETF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최근에 반등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요. 밸류에이션 얘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의 조정이 연말 반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압박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있을까요? 네, 골드만스가 어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이 워낙 많지만 골드만삭스는 10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나 증시가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19.5배입니다. 거의 20배가 돼 있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작년 10월 최악으로 안 좋았을 때 보면 17배였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져 있다. 쉽게 해서 멀티플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5년 평균은 19배 정도 수준, 10년 평균은 17.7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아주 긍정론자인 탐리도 1분기에는 약간 조정, 2분기까지는 좀 횡보, 3분기 이후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은 적당하다는 얘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5,100이라는 당초의 골드만삭스의 연말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정책의 가시적 결과가 빨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4월 달에 금리가 인하하고 더 인하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지수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진 주식시장에서는 대안이 되는 투자 전략을 쉽게 얘기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형주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요. 이 회사에서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는 러셀 2000의 상승률은 15%에 반해서요. S&P액은 5,100의 목표치를 봤을 때 보면 8% 정도니까 러셀 2000이 더 상승률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미디어 그룹인 테그나라든가요. 그리고 위즈덤트리라는 자산 운용사를 일단은 그들 나름에서는 소형주에서는 볼만한 주식으로 두 개를 좀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군은 상당히 좀 특이한 종목군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때는 가격 결정력이 큰 기업, 아주 강한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가격 경력이 아주 높은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한 기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이 높은 기업보다는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마진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얘기한 종목들도 또 흥미롭습니다. 로블록스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의 모델 3의 계약을 파기한 허츠가 들어가고요. 디아로튼 같은 건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디아로튼 같은 경우에도 가격 결정력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에서 유틸리티를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골드만삭스는 유틸리티보다는 필수 소비자를 얘기하고 하면서 두 가지 육가공 업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드랑요. 저는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닭 관련해서는 또 체계대 기업은 필그림 프라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필그림 프라이드와 타이슨 푸드를 관심주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흥미롭네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소형주 그리고 오히려 가격 결정력이 취약한 기업들을 또 지금 시점에서는 또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피해가려면 낙폭과대주 쪽으로 좀 찾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